안녕하세요. 박사한입니다. 토요일에 만나는 금융 자료, 토만금이라는 자료를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유튜브로 브리핑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장사만 하는 회사일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직장인이라면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보통 하루 일과 시작할 때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하고 또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를 끌 때 이렇게 또 그 윈도우의 바탕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그 일하는 환경 속에서는 윈도우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이러한 윈도우 제품을 정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안의 문제 때문에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365라고 해서 연간 12만 원 정도 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정품으로 오피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년에 12만 원 정도를 내고 오피스를 이용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5GB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1기가 그리고 제 아내 아이들 3명인데 이제 막둥이는 7살이다 보니까 둘째랑 첫째 아이들에게 1GB씩의 클라우드 용량을 주고 있는데요. 휴대폰의 데이터라든가 사진들을 혹시라도 잃어버려서 사진들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G의 데이터, 5기가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유료로 이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게끔 하는 좀 묶어두려고 하는 락인 효과, 묶어두는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결론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과 오피스를 파는 그런 회사, 프로그램 회사를 넘어서 이제는 지능형 클라우드, AI 시스템의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성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확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커가고 있는 게 바로 지능형 클라우드 시장인데요. 데이터를 모아서 가공하고 관리하는 그런 클라우드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MS, 마켓 쉐어로 아마존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로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시장들을 넓혀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아마존을 추격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이터 클라우드 사업에서 1인자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약간 의아하시고 새로우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들을 확대해 가면서 클라우드 시장에서 2위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번 주에는 리포트를 좀 많이 첨부를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작년 12월 자료였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술주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 전이었었죠. 밑에 보시면 진한 색깔로 표시했던 것처럼 메타버스 진입 시대에서 기존의 기업 대 기업의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이렇게 기업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선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윈도우 11 버전이 나왔죠. 그 런칭을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 시장이 좀 확대될 거라 보고 생산성 솔루션과 클라우드 시장들의 점유율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 하락이 있기 전, 연말 전에 증권사 리포트이긴 했었는데요. MS의 사업부를 보면은 미래 사회가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소제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줌이라는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인터넷으로 비대면 회의로 익숙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주가가 꽤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많이 폭락을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곳에는 또 팀이라는 그 비대면으로 줌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3D 아바타로 회의하거나 또는 메쉬라는 그런 가상현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그 생산성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집중적으로 키워나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그 4월 중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 여러 기술주 회사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죠. 1분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그림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2월 달부터 확전됐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그 전부터도 또 전쟁으로도 촉발됐었던 다양한 그 인플레의 상황 속에서도 끄떡없던, 지금 여기서 이제 끄떡없던이라는 것은 매출과 기업의 이익인데요. 주가는 물론 하락을 했지만 기업의 실적이 펀더멘털이 탄탄한 그런 상황에서 위기에 빛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현대차증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한 달 전쯤의 리포트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의 4월 말에는 이때 이제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리포트들이 좀 많았었던 건데요. 미래에셋에서는 제목을 맨 위에 보시면은 물가 상승의 구원 투수가 소프트웨어라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회사가 클라우드라든가 PC 마켓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직접 좀 살펴보시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꾸준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글로벌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뭐 여러 가지 ETF, 그리고 펀드에서도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라는 펀드에서도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7%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살펴보시면서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IT 관련 예산이나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금투의 자료인데요. 매크로, 거시적인 경제 환경의 어려움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 선호도를 별 5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속에서 물가 상승이나 전체적으로 기업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매크로적인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 선호도,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견해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여러분께서 토만금, 토요일에 만나는 금융자료에서 MS,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자료를 보셨겠죠?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자료들이 10월 달에도 있었고 8월 달에도 있었는데 사두면 든든하다. 삼성증권에서는 무결점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으로 밑에 보면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매크로 우려를 상쇄하는 디지털 전환의 대표 수혜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때 10월달, 8월달 이후에 연말 지나서 매크로의 상황 속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좀 떨어졌죠. 5년의 차트인데요. 나스닥 이상으로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500개 회사를 500개가 아니라 110개 정도 되는 회사를 모아놓은 나스닥 100 지수보다 더 올랐다가 떨어진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림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저평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이 떨어졌다고 싸다라고 무조건 매수를 권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리포트를 전달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개별적인 종목을 집중해서 투자라고 하는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이 부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ETF로 좋은 주식을 모아놓은 주식인 ETF로 분산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주가가 이제 지금 요 파란색의 그림은 4월 말 정도의 그림인데요. 이때 이후로도 지금 주가가 한 10달러 정도가 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가 290달러 정도였고 최근에는 한 275 정도 되는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간 더 밀린 상황인데, 여기 이제 맨 위에 보시면은 12M 포워드라는 건데요. 12개월 선행 기업의 이익을 예측하는 모델로 봤을 때 기업의 주가, 현재 주가로 기업의 예측되는 예상 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퍼가 하락했다. 그것은 주가의 이 회사의
이익에 비해서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하락됐다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표를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쇼크 이후에 약 2년 만에 최저치로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리포트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상향 오른쪽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매출과 이익 그림들 보시면은 네,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순이익이요. 21년도 1분기 Q가 이제 분기를 이야기합니다. 쿼터라고 해서 21년도 1분기, 2분기 해서 각 분기별로 순이익이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37%, 35%, 30%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순이익까지 감안하면 예상되는 법인세를 감안하고 순이익을 계산했는데도 세금 다 내도 순이익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실력, 네, 그만큼의 펀더멘탈, 체력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다른 말씀 좀 드리고요. 여태까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담으로 맨 뒤에 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퀴즈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물론 이제 퀴즈를 통해서 제가 따로 선물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고 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유튜브 내용을 잘 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퀴즈를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펀드에 대해서 브리핑해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올려드릴 때 펀드에 대한 내용들도 제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는 펀드의 내용인데요. 공모주 펀드, 공모 주식을 청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관, 즉 자산운용사의 자격으로 공모주를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자라고 제가 2년 전에 2020년 한 4월달, 5월달, 6월달 정도를 기억하는데요. 그때 정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던 내용들로 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모주 펀드를 가입하셨는데 그때 이제 총 148개의 주화가 현재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금액은 수익 금액으로는 5,869만 원에서 매입 금액 대비 수익률은 전체 평균으로 9.18% 정도. 가만히 보시면은 수익률이 펀드에 따라 다르고 또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공모주 펀드의 자금은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정을 해서 모집하는 경우들은 요즘에는 최근에는 공모주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공모주 쪽도 영향을 받아서 공모주의 신규 설정액은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금액들은 이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8%, 10%, 13%, 14% 정도 2년 동안의 수익률이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거에 비하면 나름 양호한 거죠. 그렇게 보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금들을 많이 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렸었던 공모주 펀드에는 에셋원이라는 펀드가 있었습니다. 이 펀드를 가장 많이 가입하셨던 펀드고요. 이 펀드가 설정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부터는 판매가 종료됐습니다. 운용은 하지만 더 이상 신규 자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영어로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규로 자금 받지는 않고 기존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분들에게 공모주를 나눠준다라는 의미로 성과를 그분들에게만 주겠다라는 의미로 소프트 클로징이 되다 보니까 에셋원 비트 플러스 그리고 공모주 코넥사 하이힐드 같은 펀드를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가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유해드렸었던 KTB 공모주 10 그리고 교보악사, 코레이트 이런 펀드들 5개 펀드 중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게 교보악사네요. 정말 악소리가 날 정도로 제로 수익률인데 다만 에세던 정도, KTB 정도를 가장 많이 가입은 하셨는데요. 이 정도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5개 펀드에서 공모주에 대한 펀드, 그 공모주를 투자하는 비율은 좀 다르긴 합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를 수익률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2022년에 여러분 보통 공모주라는 게 있는데 공모주나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 항상 보면 스펙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펙은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만드는 특수법인에서 이제 스페셜 퍼포즈라는 이름으로 해서 스펙이라는 영어의 약자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스펙이라는 것이 공모가 됐었던 거, 다른 공모주에 비해서 어떤 공모주들은 상장하자마자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비해서 2022년에 상장한 코스닥의 신규 상장한 스펙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도 손실 보지 않고 다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스펙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스펙이라는 형태로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스펙이 담겨 있는 또 리치가 담겨 있는 투자를 통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스펙, 리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모주 펀드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에 영상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제가 쭉 진행을 해볼게요. 12월에 함께 시작했었던 정책형 뉴딜 펀드 기억하시죠? 4년 만기 폐쇄형 펀드고요. 정부가 바뀌더라도 기본적으로 설정돼서 출발하는 그 펀드는 큰 염려 없이 나름대로 성장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만히 채권으로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좋아질 때 헐크처럼 변하는 주식으로 변하는 전환사채 같은 메자닌에 투자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펀드는 마이너스 0.5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펀드를 안내를 드렸었기 때문에 A2형으로 되어 있죠. 네, 인터넷이라는 의미로 해서 A2형인데요. 0.5%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들어가고 펀드의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한 0.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0.7% 정도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큰 변화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화면은 1차로 모집했던 작년 3월 달에 모집했던 1차 국민참여형 정책형 뉴딜 펀드고요.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려서 시작했던 거는 11월 말에 설정하고 모집해서 12월 16일 날부터 운영을 시작했었던 2차. 자, 그게 이제 초록색인데, 그건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채권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4년 동안 잘 기다리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칼럼 썼던 내용들을 검색하셔서 꼭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톡방에 저랑 함께 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정책형이라고 세 글자만 넣으셔도 이 부분에 대한 칼럼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제가 그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세팅했었던 펀드에 그때 당시 한 6억 정도로 11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자금으로 참여했던 펀드가 순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표의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아까 그 전에 제가 스펙과 리치가 담겨 있는 롱숏 전략으로 공모주 펀드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웰컴 공모주 코스닥 벤처 기업이라는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는 제가 코스닥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할 때 그때는 권하지 않았었던 펀드입니다. 제가 아까 봤었던 그렇죠? 에셋원, 비트플러스라든가 에셋원, 코넥스 하이힐드 이런 공모주 펀드를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최근에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 와중에 이제 현재적으로 지금 저는 롱숏 전략이 담겨 있는 공모주 펀드를 권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 이제 왼쪽에 있는 웰컴 공모주, 웰컴이라는 단어가 약간 의아하실 텐데, 웰컴 저축은행으로 알고 계시는 그 웰컴 그 지주회사에 속해서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공모주 펀드 이름에서 자꾸만 말씀드렸던 에셋원 자산운용이 웰컴 지주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웰컴에서 인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앞에 자산운용사 이름이 웰컴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웰컴 공모주 코스닥 벤처기업에 대한 펀드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펀드명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스펙과 리치와 롱숏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공모주 펀드는 다른 이름이니까 이 부분은 이 펀드 빨간색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를 통해서 가입하시도록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펀드 빨간색은 클로징 된 겁니다. 네, 지금 매수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디지털 전환에 가장 덜 속하는 것은 밑에 있는 네 가지가 무조건 여기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디지털 전환의 직접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뭘까? 첫 번째, 사물 인터넷.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3번, 크라우드 펀딩. 4번, 인공지능. 힌트를 드릴게요. 맨 밑에 있는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 할 때 크라우드는 군중이란 뜻의 크라우드고요. 오늘 제가 클라우드 해서 MS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소개해 드렸던 데이터 클라우드는 영어로 구름이란 뜻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오늘의 퀴즈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속 가능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사훈이었습니다.